안녕하십니까. 서울아산병원 신경외과 신홍경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C3-4 레벨 수술과 리가멘텀 플라범 하이퍼트로피가 있는 경우 ACDF 수술 이후 30일 이내 재수술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내용입니다. C3-4 레벨이 다른 하부 경추와 비교해서 가지는 다양한 특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수술적 결과를 포함한 여러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다가 저희 병원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퇴행성 질환으로 C3부터 C7까지 HDF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양적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총 25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C3-4 그룹 74명과 BC3-4 그룹 185명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레디올로지컬 아웃컴으로는 세그멘탈 로도시스, C27 로도시스, C27SVA, 그리고 C27ROM과 C34ROM, C34%ROM을 분석하였습니다. 클리니컬 아웃컴으로는 넥페인의 바스 스코어, 암페인의 바스 스코어, 모디파이드 JOA를 보았고, 그리고 30일 이내 재수술 횟수, 그리고 그 이유를 분석하였습니다.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스입니다. C34 그룹이 BC34 그룹에 비해서 연령이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고혈압과 리가멘텀 플라범 하이퍼트로피, 그리고 코 시그널 체인지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레디올로지컬 아웃컴입니다. 수술 전 세그멘탈 로도시스가 C34 그룹에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수술 전 ROM에서 C27ROM은 C34 그룹에서 더 낮았으나 C34ROM은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ROM 중 C34 레벨이 차지하는 비율도 C34 그룹에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Patient Reported Outcome입니다. 경부 통증 및 상지 통증에 대한 바스 점수는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없었지만 수술 전과 수술 후 1개월째 모두 C34 그룹에서 Modified JOA 스코어가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수술 후 30일 이내 재수술의 특성입니다. 재수술은 리비전 HDF, posterior cervical fusion, posterior 라미넥토미 등을 시행하였고 전체 259명의 수술 중 11건 4.2%의 재수술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재수술은 BC34 그룹에 비해 C34 그룹에서 주로 발생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수술의 주요 원인은 에피두랄 플루이드 콜렉션이었고 이 원인도 C34 그룹에서 통계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MRI 파인딩이나 재수술까지의 시간, 인펙션 사인, 랩과 배양 결과 등을 통해서 헤마토마나 인펙션은 배제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는 이 에피두랄 플루이드 컬렉션이 실제로 패솔로지컬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리스크 팩터 애널리시스를 추가로 시행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변수들을 고려하여 멀티베리어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시행하였습니다. 결과에서 리가멘텀 플라범의 하이퍼트로피와 C34 레벨에 대한 수술이 30일 이내 재수술의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리가멘텀 플라범 하이퍼트로피와 이에 따른 코드 컴프레션은 이미 HDF 후 푸어 아웃컴의 리스크 팩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향이 HDF 수술 후 최대 2년까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C34 레벨이 위험인자로 간주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서비칼 스파인에서 가장 큰 하중의 웨이트 로딩이 C5, 6 레벨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 부위에서 디제너레이션과 스폰딜로시스가 가장 먼저 시작되게 됩니다. 이후 인접 레벨인 C4, 5와 C6, 7 레벨에서도 디제너레이션과 스폰딜로시스 변화가 진행되며 이렇게 장기간 지속된 퇴행성 변화는 로 서비칼 스파인을 리지드하게 만들고 ROM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 결과 C34 레벨은 보상적으로 하이퍼모바일하게 되어 운동 범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상의 결과들을 정리해보면 C4부터 C7까지의 로어 서비칼 스파인 디지즈의 경우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 발생하며 스테노시스가 C34 레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시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C27ROM은 잘 보존되어 있고 리가멘텀 플라범 하이퍼트로피와 콜 시그널 체인지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납니다.
수술 전과 수술 후 1개월째 Modified JOA 스코어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재수술 발생도 적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CC4 레벨에서는 환자의 연령도 더 많았고 오랜 기간 지속된 협착증이 발현돼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리지디한 로어 서비컬 스파인으로 인해 C27ROM은 감소하지만 보상 기전으로 인해 CC4ROM은 커져서 전체 ROM 중 CC4 레벨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 리간드 플라봄 하이퍼트로피와 콜 시그널 체인지가 더 흔하게 나타났고 수술 전과 수술 후 1개월째 Modified JOA 스코어 점수가 더 낮았습니다. 또한 재수술 비율이 더 높았고 대부분 에피두랄 플루이드 콜렉션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러스트립 케이스 하나 보시겠습니다. 63세 여성으로 레그 위킹스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MRI에서 CC4 레벨 스테노시스가 확인되었습니다. 환자는 CC4 레벨 HDF를 시행받았고 보행 호전된 상태로 퇴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술 2주 후 레그 위킹스가 악화되어 다시 내원하였고 시행한 MRI에서 CC4 레벨의 에피두랄 플루이드 콜렉션이 확인되었습니다. 포스테리어 디컴프레션을 시행하였고 이후 위크니스는 회복되었습니다. 포스트업 1년째 MRI에서 코드가 잘 디컴프레션 되어 있는 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CC4 HDF 수술은 주로 리간드 플라봄 하이퍼트로피와 콜 시그널 체인지가 동반된 고령 환자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CC4 레벨에 대한 수술과 리간드 플라봄 하이퍼트로피는 HDF 후 30일 이내 재수술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논문에서 위 발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